파트타임 스터디는 대한민국의 공부 애플리케이션이다. 스터디워크가 개발한 공부 챌린지 서비스인 파트타임 스터디는 비전 AI 기술을 바탕으로 공부 챌린지를 제공하는 앱 서비스로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 카메라로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하며 목표한 공부 시간을 달성하는 챌린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때 촬영되는 공부 영상은 AI의 분석을 거쳐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만이 측정됐으며, 원하는 챌린지를 선택해 목표를 설정하고 보증금을 넣어서 챌린지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환급률을 적용해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신개념 공부 애플리케이션이었다.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챌린지를 도전할 수도 있었고, AI가 분석해주는 퍼스널 공부 패턴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줘 수험생들에게 꽤 많은 인기를 끌었고, 정식 출시 후 10개월 만에 누적 6만여 건의 챌린지 참여를 이끌며 100만 건 이상의 공부 영상을 분석하는 등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한다. 참고로 파트타임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워크는 재작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에 최종 선정되기도 했는데, 팁스는 우수한 기술 및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대표적인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으로, 스터디워크는 팁스에 선정돼 2년간 5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받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렇게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성공 가도를 달리던 파트타임 스터디, 일명 파타스는 교육, 입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대형 유튜버 미미미노와 공부, 여행, 일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유튜버 댕은에게 광고를 의뢰해 해당 채널에서 홍보를 하기도 했으며, 연예인 딘딘을 홍보 모델로 세워 홍보하는 등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고, 미성년자부터 수험생, 취준생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24일 YTN의 단독 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다. 목표한 공부 시간을 달성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파타스가 파산하면서 수백 명이 보증금과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파타스의 회사 대표 A씨는 미미미노는 물론 이사회와 같은 관계자들에게도 아무런 언질조차 하지 않은 채 파산 절차를 진행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해당 앱 자체 콘텐츠에 돈을 넣어두었던 피해자들이 속출하며 환불 요구가 빗발치게 되는데, 대표 A씨는 현재까지도 잠적 중인 상태라고 한다. 이에 파타스는 공식 사이트에서 서비스 운영 종료, 즉 파산 사실을 알리고, 기존의 파타스를 통해 보증금 및 상금을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채권을 정리 중이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채권자 등록을 시작했고, 25일 00시 기준 피해자 단체 대화방은 인원이 9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참고로 파타스의 보증금은 최대 20만원까지인데 실제로는 여러 미션이 가능해 90만원 이상 넣어둔 사람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앞서 대다수 이용자들이 미성년자 및 수험생들이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마치 얼마 전 터진 컴마왕과 같은 제2의 컴마왕 사태에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겠지만, 안타깝게도 전망은 어둡다고 한다. 통상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의 실질 회수율은 10에서 30%에 그치기도 하고, 업체가 자산이 없는 상태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에 파타스를 홍보하던 유명 유튜버 미미미노 역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내용인즉슨 오늘 갑작스럽게 파타스 홍보팀으로부터 서비스 운영 종료 안내 메일을 받았고, 곧바로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요청드렸으나 담당자 퇴사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며, 이후 파타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업이 파산 절차 및 가입자의 보증금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본인이라도 이용자들의 피해 금액을 파타스 광고로 받은 광고비 전액과 사비를 이용해 배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애초에 법적 책임도 없음에도 광고비 전액과 사비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겠다며 나선 미미미노에게 누리꾼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무엇보다 파타스가 악질인 점은 최근 들어 딘딘이나 미미미노 같은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제안해 홍보하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았고, 맡기는 예치금 또한 증액을 시켜왔으며, 거기에 이번 달에도 스터디그룹 서비스 신설 등으로 어플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해놓는 등 마지막까지 피해자들의 코 묻은 돈을 끌어모았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대표 A씨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파산 신청 후 잠적해버렸고, 오히려 같은 피해자인 미미미노가 도의적 책임을 지며 수습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렇게 머지포인트, 위메프와 같은 폰지 사기가 다시 한번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이런 사기꾼들이 없어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다. 이상이다.